예, 안녕하세요. 방금은 소개받은 이은정입니다. 예, 너무 과찬의 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동안 서경대 재단 펠로우로 선정되고 그간 2년 3개월, 2년 반 정도 연구했던 연구 성과와 저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서경대 재단에 지원했던 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휴먼 지놈에는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동성 유전인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DNA에서 RNA로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그것이 다시 cDNA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리트로 엘리먼트에 특별히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리트로 엘리먼트가 원래는 억제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이징이라든지 특정 컨디션에서 다시 리프레션이 해제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트랜스포전 디라이브드 몰레큘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펑셔널 컨시퀀스를 일으킨다. 특히 그 인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몇 가지 연구 주제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트랜스포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앞에서 오늘 그 피터 박 교수님을 시작해서 그 지놈 프로젝트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2001년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최초로 휴먼 전장을 시퀀싱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재미난 사실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 30억 베이스 페어의 DNA 시퀀스 중에는 거의 반 정도가 트랜스포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프로틴을 코딩하는 엑손 지역은 전체의 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라인 1, 풀랭스 길이가 6,0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라인 1, 가장 짧은 길이의 엘루 300 베이스 페어인 엘루는 전체의 한 30% 가까이 휴먼 지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와닿게 어느 정도로 분포하는가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놈 브라우저에 굉장히 많이들 연구하시는 P53 유전자 화면을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박스 조그맣게 있는 부분들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엑손이고 길게 파란 라인들이 이제 인트론입니다. 이제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스플라이스 아웃이 되는 영역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회색 박스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트랜스포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놈에는 이렇게 인트론 위전에도 굉장히 많은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들이 꽉 차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엘리먼트들이 다 계속 새로운 위치로 자기 자신을 카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점핑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휴먼이 이볼루션 과정에서 획득했던 그런 과거의 인설션들이고요. 인설션 이후에 많은 뮤테이션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점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카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트랜스포전 패밀리들, 특히 전체 길이가 트렁케이션 되지 않고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엘리멘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인설션 사이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설션들을 보통 스펌이나 에그와 같은 휴먼 점셀, 그리고 아주 초기 배아 발달 단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트랜스포전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밝혀진 바를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포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레드와인에서 사용하는 까베네나 샤도네이들이 실제 이 품종을 결정하는 색깔 유전자의 업스트림에 이런 트랜스포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트랜스포전이 있더라도 양쪽의 삼각형 그 텐덤 리핏의 리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내부 시퀀스가 날아가서 아주 짧은 시퀀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미디어 피노타입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예제에서와 같이 실제 저희 휴먼 파퓰레이션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설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설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인설션 폴리몰피즘들이 실제 휴먼 지놈 다이버시티를 아주 일으키는 중요한 기작이고 더 나아가서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 또는 여기 포도에서와 같이 피노티픽 다이버시티를 일으키는 주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인설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저희가 2,500 패밀리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한 패밀리에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두 아이가 있는 2,500명의 패밀리, 즉 휴먼 지놈 10,000개 정도를 분석을 해서 부모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발견된 그런 드노버 이벤트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아이가 2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 정도의 새로운 인설션이 휴먼 지놈 파퓰레이션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전들의 그 길이라든지 특징들이 다양한 것처럼 이러한 드노버 인설션 레이트들도 사실은 패밀리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 5,000명 정도 부모로부터 저희가 찾은 인설션 폴리몰픽한 그 인설션의 카운트가 거의 8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설션 대부분이 휴먼 파퓰레이션의 한 1% 정도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레어한 이벤트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제너럴한 파퓰레이션에서의 인설션 폴리모피즘에 대한 연구를 잘 하고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실제 질환을 일으키는 트랜스포전의 연구라든지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설션, 이러한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실제 레퍼런스 지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트랜스포전들은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특히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인핸서나 프로모터로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익스트림한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 그 엄마의 이뮤인 시스템이 그 아기를 외부의 유전자, 아버지한테서 반 정도의 유전자를 받은 그 아기를 외부의 세포나 외부의 티슈라고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가 플라센타 내에서 이러한 이뮨 프로텍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T 레귤러터리 셀이 있는데 이 T 레귤러터리 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인핸서가 사실은 트랜스포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전을 저희가 낙아웃을 하면 정상 마우스 피러스처럼 발달이 되지 않고 많은 마우스 엠브리오가 이제 죽는 이런 피노타입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보다 더 최근에 더 시스테매틱하게 휴먼 발달 과정 내에 에피제네틱 프로파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포전이 어떤 영역에 주로 많이 인리치가 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예에서 보면 인핸서의 한 30%가 사실은 트랜스포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랜스포전들이 사실 새로운 인설션 자체는 호스트 셀이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큰 엘리멘트가 중요한 유전자에 들어가서 중요한 셀룰러 펑션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트랜스포전들은 DNA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그 트랜스크립션 자체가 사일런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저희가 노화를 경험함으로써 셀 내에서의 다양한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바스 같은 그룹에서는 DNA 메틸레이션이 실제 휴먼 티슈의 바이올로지컬한 에피제네틱 클락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노화에 따라 이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근거로 저희가 트랜스포전이 소매틱 휴먼 티슈, 특히 에이징이나 에이지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에서 모바일라이즈를 하느냐 한다면 어느 빈도로 인설션이 일어나고 과연 그 트랜스포전 인설션의 펑셔널한 임팩트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연구들을 하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스포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 그래서 왜 저희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퀀싱 기술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루는 저희 휴먼 지놈에 100만 카피가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퀀싱하는 그 단위 길이는 150 베이스 페어 정도가 통상적으로 요즘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짧은 DNA 시퀀스 조각을 가지고 지놈상의 어느 영역에서 이것이 왔는지를 판별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관찰하는 이벤트가 정말로 DNA에서 RNA로 갔다가 역전사된 이벤트인지
아니면 캔서에서 주로 일어나는 지노믹 리어레인지먼트인지 뭐 등등등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런 소매틱한 이벤트들이 이 발달 단계 또는 디벨롭먼트가 끝난 포스트 마이토틱 에이징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서션을 가지고 있는 셀의 개수가 50%에서 결국은 싱글셀까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서션을 찾는 것이 오늘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그 관련 톡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헤이스택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약한 시그널들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정교한 돋보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클레버하게 바늘을 잘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커팅 엣지 지노믹 시퀀싱 기술들, 특히 싱글셀 홀지놈이나 싱글셀 트랜스포전 타겟티드 시퀀싱, 그리고 또 새로운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주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런 소매틱 티슈에서 트랜스포전이 얼마나 일어나고 과거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피터 교수님께서 운이 좋으셔서 그런 변화의 시기에 그 연구를 하게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2010년에 포스닥을 시작하던 시점이 NIH에서 캔서 홀지놈을 막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홀지놈이 없었을 때는 풀지 못했는데 그동안 캔서 바이올로지에서 궁금했던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캔서에서 에피제네틱 변화가 일어나면서 트랜스포전 액티브하고 투모리 제네시스에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홀지놈 시퀀싱에서 싱글 베이스 페어 레졸루션으로 삽입 위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 T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블러드 캔서라든지 뇌종양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았지만 에피텔리얼 캔서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L1 엘리먼트가 인설션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다 더 최근 연구에서는 한 200개의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캔서 지놈을 분석을 해봤더니 P53 뮤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캔서 이뮤니티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투머에서는 소매틱 L1 인설션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 레이시 굉장히 투머 따라 베리어블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인간 한국인 대장암 코호트를 200개 샘플을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캔서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 APC 진에 직접적으로 엑손의 일론이 들어가서 인설션의 뮤타제네시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한 1%의 콜론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가 관찰했던 소매틱 L1 인설션의 거의 75%에 달하는 인설션이 3개의 소스 엘리멘트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슈 스페시픽한 핫한 소스 L1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휴먼 캔서 말고 제가 2011년부터 그 칠드런스의 크리스 월스 교수님, 뉴로사이언티스트인데요. 그분들과 공동 연구로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휴먼 브레인에서 과연 트랜스포전이 점핑을 하는가 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대부분의 뉴런은 발달이 끝나면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싱글셀 단위의 지놈을 분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희가 배웠던 사실은 뉴런당 많으면 1개 정도의 새로운 인설션이 서로 다른 인설션이 존재를 하고 발달 단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인설션이 다양한 소매틱 모제이시즘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최초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마치 바바라 맥클린톡이 처음에 트랜스포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할 때 이렇게 모제이크한 컬러 패턴 그 코온에서 그런 모제이시즘을 보고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휴먼 바디도 실제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러한 이벤트들에 의한 모자이크한 개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싱글셀 단위의 홀지노무 보면 가장 좋지만 그거는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DNA 프래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들만
저희가 잘 캡처를 해서 그것들만 시퀀싱을 하면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실제 지놈상의 트랜스포전의 위치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캡처하는 방법은 트랜스포전 스페시픽한 시퀀스를 이용한 PCR이라든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캡처를 하고 그 라이브러리 시퀀싱을 합니다. 저희가 2011년 셀 논문에서 사용했던 그 캡처 방법은 과거에 리드 길이도 짧고 싱글랜드 베이스드 기법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 에이징 관련 연구를 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뭔가 하는 거를 저희가 스크리닝하는 중에 저희 연구실이 그 당시에 새로 조인한 보우라고 하는 포스닥이 북경대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박사과정 동안 개발한 해식이라는 알고리즘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CR 베이스드로 L1을 타겟팅한 방법이고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비율의 셀에서 존재하는 이벤트까지도 많은 리드들, 특히 여기 시퀀싱 리드들의 스타트 사이트가 다른 것은 이것은 다른 DNA 템플릿으로부터 저희가 인설션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 메서드는 그래도 여전히 100만 개 정도 되는 셀을 깨서 거기서 나오는 DNA에서 캡처를 하는 벌크 DNA 베이스드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클로널한 여러 개의 셀에서 존재하는 이벤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저희 파일럿 스터디 결과들을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저희가 다양한 나이대의 그 포스트 몰튼 브레인 샘플에서 홀지놈 시퀀싱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L1 인설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를 보정을 했을 때 보시면 기존의 포인트 뮤테이션, 아까 오늘 피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지에 따라 소메릭 뮤테이션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있다면 오히려 더 감소하는 듯한 패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인디펜던트하게 벌크 DNA 해식 방법으로 몇 명의 도너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콜론, 리버, 스킨 샘플을 봤더니 브레인은 역시나 싱글셀 호지놈과 같이 인설션이 증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다양한 프롤리퍼레이티브한 티슈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L1 인설션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인설션 레이트는 그 티슈의 셀 리플리케이션 레이트나 셀 턴오버 레이트 등의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정말 에이지 어소시에이션을 보려면 싱글셀 단위로 그리고 각 셀 타입별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약간 여담으로 이 샘플들을 사실 모든 에이시안 샘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한 건데요. 2차 세컨 배치로 저희가 유러피안 샘플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인컨클루시브한 결과가 나와서 사실 정말 정확하게 애큐레이트한 레이스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이펙티브한 싱글셀 에세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식 기술을 싱글셀 단위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한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휴먼 브레인에서 개별 뉴런을 한 50개 정도를 팩스 솔팅을 이용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각각의 뉴런에서는 피코그램 정도 DNA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PT라고 하는 최신 앰플리피케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정도 DNA를 얻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1을 타겟팅하는 PCR 베이스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앰플리피케이션 하지 않았던 벌크 샘플에서 관찰이 됐던 인설션을 골드 스탠다드로 봤을 때 저희 PT의 해식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레퍼런스에 애노테이션 되어 있었던 인설션의 한 98%, 레퍼런스에는 없었던 인설션의 93% 정도를 리커버리하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감히 Best in Class Single Cell Detection Method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들과 다 비교를 했을 때도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저희가 셀에 퍼블리시했던 그 싱글 뉴런 베이스드 방법은 넌 레퍼런스 인설션 한 87개 정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홀지놈을 해보면 L1 인설션이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평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PT의 싱글셀 핵심 방법은 싱글셀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굉장히 에러프로난 그런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센시티비티를 보이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저희가 새로운 그 non-dividing 셀인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파일럿 데이터인데요. 이 3명의 서로 다른 연령대의 도너들을 또 다른 카디오마이오사이트의 특징은 발달 이후에 리플리케이션을 안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 이후에 그 플로이드가 증가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슬셀처럼 다이플로이드가 아니라 테트라플로이드도 되고 헥사플로이드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솔팅을 플로이드별로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도너마다 이 한 점이 사실은 한 샘플이 아니라 50개의 셀들을 샘플링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평균을 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러버스트한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타입의 non-dividing 셀인데도 사실은 그 브레인의 뉴런과 카디오마이사이트 이런 패턴을 다른 걸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사실 더 여기에서 관해서 시간이 있다면 디스커셔널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이러한 카디악 셀들이 폴리플로이드가 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엔도 리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더 활발히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샘플들을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싱글셀 베이스드 메소드를 그 ALS 뉴런, ALS 병에서 디제너레이팅 하는 뉴런에서 트랜스포전 액티비티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뉴런뿐만 아니라 브레인에 있는 이뮨셀, 마이크로글리아라든지 널브셀을 보호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다양한 셀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셀들을 싱글셀 단위로 저희가 아이솔레이션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 월시 교수님 연구실과 셀 타입 스페시픽한 솔팅을 이스태블리시를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약간 주제를 바꿔서 이제 최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에이징 관련해서 저희가 소매틱 리트로 트랜스포지션 레이트, L1 액티비티를 연구를 한과 동시에 실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포전 디라이브드 된 몰레큘들이 임뮨 리스폰스를 일으키는가라는 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우리 휴먼 지놈의 소매틱 뮤테이션에서 만들어지는 네오펩타이드들이 T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저희 휴먼 바디의 T셀들이 셀프 펩타이드와 바이러스와 같은 포린 펩타이드를 구분을 해서 임팩티드 셀을 제거하는 그런 기작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 휴먼의 인다제너스 DNA가 뮤테이션이 있을 때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네오펩타이드들도 포린 몰레큘과 같이 T셀이 반응을 해서 그 임팩티드 셀 또는 뮤테이티드 셀을 제거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캔서 백신이나 이뮤노테라피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설은 아까 노화라든지 아니면 environmental stress라든지 다양한 에피제네틱 변화를 통해서 트랜스포전이 리액티베이션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위치로 트랜스포전이 삽입이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DNA 상의 변화에 의해서 T와 non-T 간의 퓨전 RNA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펩타이드와 같은 임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몰레큘을 만든다는 가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T-퓨전 RNA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릴 벌크 RNA-식에서 만드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싱글셀 롱리드에서 메소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롱리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인트론에 있는 트랜스포전이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스플라이스 아웃이 돼야 되는데 T 전체나 일부가 스플라이스 인이 돼가지고 다른 RNA와 같이 발현이 되는 그런 엑소나이제이션 이벤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NA-식에서 이런 이벤트를 잘 찾기 위해서 저희가 RT라고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렁 캔서 셀 라인을 직접 RNA 시퀀싱을 해가지고 프리딕션 된 퓨전들을 RT-PCR로 검증을 했더니 50에서 한 70% 정도가 사실 진짜 존재하는 퓨전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한 예로 여기 CCDC 126이라고 하는 진의 빨간색 엑선 사이에 인트론에 있던 L1HS가 그 일부가 엑소나이제이션 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녹색 양쪽 프라이머를 잡아서 RT-PCR을 하면 컨트롤 셀 라인에서는 퓨전이 관찰되지 않고 저희가 RNA-식을 했던 렁캐서에서는 관찰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RNA-식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추가했던 다른 3가지의 캔서 셀 라인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퓨전이 디텍션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실제 DNA상의 변화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리커런트한 퓨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론을 13,000개 RNA-식에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GTX, TCGA, ICGC, 그리고 한국인 대장암 코호트. 그래서 다양한 노멀 티슈, 다양한 캔서 타입의 각각의 평균적으로 몇 개의 퓨전들이 관찰이 되는지를 저희가 랜드스케이프를 그렸고요. 예를 들어 캔서 같은 경우에는 한 샘플당 평균적으로 14개, 미디언 8개 정도 되는 퓨전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트레스팅한 거는 테스티스나 테스티큘러 오리진 점셀 튜머에서 유난히 많은 저희가 퓨전을 관찰을 하였고, 특별히 굉장히 프롤리페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튜머에서 퓨전 카운트가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RNA-식에서 어떤 위치에서 퓨전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이 어떤지, 예를 들어 아까 다양한 퓨전의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엑소나이제이션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에 있는지를 저희가 클래시파이를 했고, 그리고 퓨전의 원래 소스가 되었던 퓨전이 원래 레퍼런스에 많이 있던 트랜스포전인지 아니면 넌 레퍼런스한 트랜스포전인지 아니면 소매티컬리 새로 들어간 인설션이 만들어낸 퓨전인지 등등을 확인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제닉 T 퓨전은 레퍼런스 T 카피의 엑소나이제이션 이벤트다. 여기서 파란색이 다 레퍼런스 트랜스포전 카피에 의한 퓨전들이고요. 여기 조금 빨갛게 있는 부분이 라인 1 엘리먼트가 캔서에서 소매틱 L1 인설션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퓨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퓨전들이 정말 투모리제네시스에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캔서 엘루 퓨전이 투머 서프레서진이나 온코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엘루 퓨전은 온코진에, L1 퓨전은 투머 서프레서진에 스페시픽하게 인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L는 게인 오브 펑션, L1은 전반적으로 로스 오브 펑션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투모리제네시스에 기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한 예로 캔서 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EGH2 이 진에 인트론에 L가 있는데요. 이 L가 이제 엑소나이제이션이 된 형태인데 블래더 캔서 중에 이런 퓨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고 이런 퓨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투머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이런 서바이벌들을 가르는 마크로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근본적인 질문, 그럼 이런 소매틱 티슈, 특히 캔서에서 찾은 이런 퓨전들이 정말 T셀 반응을 일으키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검증을 해봤는데 앤서는 예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3개의 저희가 T 퓨전이 실제로 그 셀 표면에 디스플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그 디스플레이의 정도가 굉장히 스트롱한 4개의 펩타이드를 대상으로 실제 T셀 액티베이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T셀 액티베이션의 정도가 저희가 파지티브 컨트롤로 사용했던 EBV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정도의 T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펩타이드들이 어떤 펩타이드들인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파란색 박스 엑선 사이에 이렇게 긴 L1 엘리먼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 요만큼이 엑소나이제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T셀 반응을 일으킨다고 검증을 했던 퓨전은 여기서부터 요 끝에 A까지 그 정션에 있는 나인머가 트랜스포전의 퓨전이고, 이것들이 T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캔서뿐만 아니라 더 클로널하지 않는 디지즈 컨디션에서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싱글셀 단위의 분석 기법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에이징이라든지 에이징 관련 여러 가지 질환에서 중요한 트랜스포전이나 트랜스포전 디라이브드 몰레큘을 발굴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과연 이런 몰레큘들을 그럼 어떻게 타겟팅하고 인터벤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주제가 세 번째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설션을 많이 일으키는 또는 트랜스크립션이 많이 되는 핫소스 L1이 있고 여기에 이제 RNA 인터미디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설션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스라든지 그 타겟이나 아니면 이 RNA 인터미디엇 또는 인설션 직전에 만들어진 RNA, DNA 하이브리드 인터미디엇들을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다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이런 T-퓨전 RNA들을 실제 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멀 스플라이싱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런 T-퓨전들을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ASO 기법을 이용해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양한 그 유전 질환에서 저희가 찾은 트랜스포전 이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많은 유전체의 시퀀싱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희가 유전 진단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찾은 그 원인 베리언트를 타겟팅하는 그런 트리트먼트는 없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ASO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살 된 피칼비라고 하는 레어 디지즈를 가진 아이의 얘기인데요. 이 디지즈는 굉장히 이름이 긴데 주요 피노타입은 페인을 센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헐트를 하는 그런 피노타입이 있는데 아이가 티네이저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거의 해결이 되고 있어서 크게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는 프로그레시브 비전 로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 로스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원인 유전자를 홀지놈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보았더니 이 디지즈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진의 딥 인트론에 수도진 인설션이 일어난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도진이라는 것은 이런 트랜스포전이 아니라 일반 지인의 mRNA가 라인원 엘리멘트의 머신을 이용을 해서 리트로 트랜스포지션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물 시퀀싱 등을 통해서 이 인설션의 형태를 fully resolve를 했더니 엑손 8번과 9번 사이에 30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롱 수도진이 들어갔고 그 중에 스플라이스 브랜칭 사이트라든지 스플라이스 억셉터 도너 사이트들이 생기고 저희가 예측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이제 엑소나이전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퓨전을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이 스플라이스 수도진 리전하고 억셉터 브랜칭 사이트를 다 커버하는 상보되는 20 베이스 페어 정도의 ASO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ASO 1번, 2번이 아주 유의하게 뮤턴 스플라이싱은 다운시키고 노멀 스플라이싱을 리스토어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결과가 저희가 사실 2년 전에 얻은 결과인데요. 그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그 아이에게 인트라비트리얼 인젝션을 하기까지는 정말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로렘 파운데이션하고 아이오니스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AS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리스토레이션 에피커시는 굉장히 좋은데 아주 시비어한 탁시스트를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드랍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훨씬 더 아이오니스는 거의 로봇들이 ASO를 다 디자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맞먹는 다른 ASO를 아이디를 해서 지금 IND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트랜스포전이라는 큰 코끼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형배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트랜스포전은 저희 휴먼 인디비주얼뿐만 아니라
인디비주얼 셀의 지노믹 다이버시티의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싱글셀 단위의 genome-wide somatic L1 insertion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기술을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일럿 스터디의 결과들은 셀 타입이나 티슈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설션이 에이지와 가지는 관계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보다 더 정교하게 이런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이제 RNA-식에서 트랜스포전 디라이브드 된 퓨전 RNA 몰레큘을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들을 15,000개 가까이 되는 RNA-식 프로파일에 적용을 해서 각각의 티슈나 캔서 타입에서 어느 정도 빈도로 어떤 위치에 이벤트들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캔서 스페시픽한 L나 L1 퓨전들은 캔서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지는 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이 되었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퓨전의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DNA 하이퍼메틸레이션이라는 거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 트랜스포전 퓨전들은 펩타이드로 만들어져서 CD8 포지티브 T셀 반응을 일으키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휴먼 컨디션에서 셀룰라 이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 레귤레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커렉션 될 수 있고, 특히 스플라이스 스위칭 ASO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서경배 재단 관계자분들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관찰하는 개별적인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랩 구성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다양한 방식의 또 주제의 트랜스포전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애담 같은 경우에는 포스닥인데 아까 벌크 RNA-식이 아니라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에서 이러한 퓨전 이벤트를 찾아내는 알고리즘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파티마 같은 경우에는 캔서가 아니라 트랜스포전과 이뮤니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휴먼 플라센타에서 트랜스포전 액티비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피노타입 관련해서는 오비스한 마음에서의 플라센타와 정상 마음의 플라센타,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 피노타입이 다른데요. 그럴 때 트랜스포전의 역할이 피드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트랜스포전이 새로 인설션이 되기 위해서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컷을 하는데요. 그게 컷을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인설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리페어 메커니즘에 의해서 뮤테이션이나 다양한 지노믹 인스타빌리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트랜스포전 인설션 프로파일링을 개발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RT 프로젝트는 삼성병원의 박웅양 소장님, 그리고 그 학생인 제가 공동 지도했던 이브람 박사가 RT를 개발을 주도를 했고, 오늘 여기 와 계신데 전남의대의 최현주 박사님이 이뮤노지노믹스의 전문가셔서요. 이런 이뮤노제네시티 모델링이라든지 하경국 박사님과 그 이뮨 T셀 반응 발리데이션 등의 실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소시엄과 그 도너들, 페이션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저희 공동 연구자들 크리스 월시, 그리고 휴먼 하트, 왜냐하면 에이징이 일어나면서 카디악 디스펑션이 굉장히 중요한 디지즈이기 때문에 카디알로지스트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펀딩 소스가 있고, 특별히 석경배 재단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은정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을 사실 오버하긴 했는데요. 네, 많이 오버를 했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질문이라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현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사실 이게 에이징 되면서 리커미네이션이 올라갈 건데요. 그때 그 L1 트랜스포전 뭐 인서션도 그렇고 아까 그 굉장히 큰 덩치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하신 시퀀싱 그 pH 해트라는 건가? 네. 그게 꽤 그 정확해서 그 부위들이 그 DNA들도 더블 스트랜드 커팅 됐을 때도 실제로는 그게 사실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DNA도 구조 같은 것들이 세컨더리 구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시퀀스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마구 랜덤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어떤 구조 패턴을 같은 거를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마지막에 이제 제시하신 것처럼 그러면 트랜스포전 엘리먼트 인서션 되는 거를 커렉트 한다면 말하자면 이제 뭐 디지즈라든가 다른 거 커렉트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인서션 되고 하면서는 세포 전체에서는 이제 지노믹 그 DNA 리페어 메커니즘 같은 게 다른 데도 영향을 그 같이 끼쳤을 거라서 그거 하나의 커렉션으로는 다 안 될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트랜스포전에 특히 이제 라인 원 엘리멘트가 새로 인설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틴들을 만들고 다른 트랜스포전들이나 mRNA들은 다 그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L1의 그 엔도뉴클리에이즈는 TTT라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시퀀스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특별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할 수 있지만 TTT 굉장히 짧은 시퀀스라 거의 지놈상의 이제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렇지만 저희가 관찰하는 거는 다 셀렉션이 끝난 뭐 소매틱은 짧은 시간, 점라인은 굉장히 긴 시간에 셀렉션이 끝난 상태의 observation이기 때문에 그 셀렉션 여파에 의한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은 저희가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L1 엔도뉴클리에이즈가 더블 스트랜드를 컷을 했지만 실제 그것이 인설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리페어가 작동을 했을 때 혹시 뮤테이션이 더 많다거나 그러면 모티프가 인리치되어 있나 뭐 등등등의 연구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in theory 뭐 트랜스포즈 여기 들어가면 뭐 컷하고 뭐 크리스포로 그러면 모든 게 다 큐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전도 그 들어가는 인설션의 아주 스페시픽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벤션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청중에서 질문 저기.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박찬우라고 합니다. 먼저 감명 깊은 감명 깊은 발표 감사드리고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그 T의 인서션 이후에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한 가지 예시겠지만 엑소나이제이션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외에 트랜슬레이션 이피션시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제 엑소나이제이션 말고도 이제 진 익스프레션 패턴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몰레큘러 메커니즘이 있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혹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엑소나이제이션은 전체 아까 9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예고요. 그러니까 뭐 얼터너티브 프로모터 아니면 트랜스크립션 엔드를 넘어가는 뭐 리드스루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스레귤레이션이 있고 그것들을 다 저희가 디텍션을 해서 지금 애노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트랜슬레이션 에피션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 저희가 다 RNA-식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뭐 프라이어 날리지를 이용을 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미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지만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이은정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